네, 안녕하십니까. 피부 생리학. 이번 주차가 1주차인데, 1주차는 사실 뭐 오리엔테이션으로 이제 피부 생리학에서 어떤 것들을 우리가 같이 공부를 할 것인지에 대한 개요 같이 설명을 하고, 그리고 통상적이라면, 그리고 이제, 첫 주차는 이렇게 가볍게 보내는데, 우리가 이 LMS 수업 관리 시스템을 통해서 온라인 비대면으로 교육을 하다 보니까는 1주차도 마찬가지로 3학점이니까 3시간 또 다 하나씩 분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어제 1주차 첫 시간 1, 2교시를 했고요. 오늘은 3차 시에 이제 해당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야기할 내용은 여기는 제 1-2강으로 되어 있는데 3차 시에 해당이 됩니다. 이제 강의로는 이제 두 번째 강의가 된다라고 하는 이제 의미에서 그렇게 표현을 했고요. 3차 시에 해당되고 오늘 여러분들하고 같이 말씀 나눌 내용은 피부의 기능과 구조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한번 오늘은 이야기할까 합니다. 피부는 뭐 저기 왼쪽에 보이는 저거는 이제 어떤 소방관이라고 합니다. 소방관이 자기 이제 에게 어떤 이제 문제가 생겼을 때, 그랬을 때 자기 뭐라 그럴까 장기를 기증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아예 자기 몸에 문신으로 새겼어요. 그런 모습을 갖다가 이제 보여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장기 조직 기증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제 해놓은 거고요. 피부라고 하는 것은 우리 지난 시간에도 잠깐 같이 한번 살펴봤지만은, 우리 인체의 가장 바깥쪽 최외측을 갖다 감싸고 있으면서 끊임없이 재생을 하는 조직으로 이루어져 있는 그런 이제 기관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바로 그러한 이제 피부의 기능은 외부 환경과 적응하면서 물리적 또는 화학적 자극이라든가 온도, 습도의 변화, 또 더불어서 미생물의 침범, 즉 병원균이라든가 세균의 침범으로부터 인체를 보호하고 그 밖에 뭐 체온 조절이라든가 면역 반응, 또 뭐 분비, 또 대사 이런 것들의 작용을 하는 그런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것이 이제 우리 피부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 피부는 또 피부가 가지고 있는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소위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제 색소들이 어떠한 형태로 또 얼마나 존재를 하냐에 따라서 이렇게 흑인종, 백인종, 황인종. 그런데 인종을 갖다 구분하는 데서는 이거 이외에도 또 사실은 더 있어요. 뭐 회색인종이라든가 뭐 이런 형태로도 이제 표현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뭐 동남아시아 계열이라든가 또는 저쪽에 이제 중동이라든가 이런 계열의 이제 피부색을 또 다르게 분류하기도 하지만 크게는 우리가 흑인종, 백인종, 황인종 이런 식으로 이제 구분을 하고 이것이 어떤 인종의 차별적인 그런 이제 구분이라기보다는 피부색으로 우리 인류를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한다라고 하는 점을 여러분들한테 이제 말씀 드리고자 하는 거고요. 바로 이런 이제 피부는 여러 가지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 기능을 한 표에 그대로 그냥 나타낸 것인지 이거예요. 전부 여기에 나타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바로 열이라든가 즉 뜨거운 온도라든가 혹은 그 아주 그 가혹한 냉각 조건들, 차가운 그런 그 조건에서 이제 피부를 갖다 이제 보호하는 우리 신체를 갖다 보호하는 그런 역할을 이제 피부들이 또 이제 맡고 있지요. 그리고 그 외에도 기계적 손상으로부터 뭐 이런 이제 내부 장기라든가 이런 것들, 기관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피부가 1차적인 방어 역할을 하게 되는 거고, 화학적 물리적 손상으로부터 마찬가지 약품의 어떤 의한 손상이라든가 또는 충격에 의한 손상이나 이런 것들로부터도 인체 내부의 그런 어떤 기관이라든가 장기를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피부인 것이죠. 1차적인 방어망이라는 거죠. 그리고 세균의 침입으로부터도 보호를 하고 또 침입된 세균이 더 이상 들어가지 않도록 또 이렇게 하기도 하고요.
또 필요한 그런 이제 영양분이라고 얘기를 할까? 또 요소라고 얘기할까? 이런 것들 갖다가 이제 우리 체외각인 피부를 통해서 흡수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바로 그 대표적인 것이 우리 유용한 그런 이제 기능을 가지고 있는 물질들을 피부를 통해서 화장품을 갖다 사용했을 때 피부를 통해서 흡수를 해서 안쪽의 세포로 전달하기도 하는 그런 역할을 또 피부가 하고 있죠. 그리고 수분 손실의 예방이라든가 피지선과 함께 지질 보호막을 갖다 이제 형성함으로써 수분이 더 이상 빠져나가지 않도록 하는 그런 역할들도 이제 피부에서 일어나는 일들이고요. 그 다음에 피부가 하는 역할 중에 또 이제 뭐 기능이라고 표현을 할까요? 그런 것도 뭐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이제 압력이라든가 진동이라든가 감촉들 뭐 예를 들어 차갑다 혹은 뜨겁다 따뜻하다와 같은 그런 이제 감각들이죠. 또 통증이라든가 이런 것들 또 어떤 이제 뭐 압력에 대한 그런 이제 느낌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전부 피부의 감각으로 이렇게 이제 알 수 있는 이제 그런 내용들인 것이죠. 바로 이런 전체적으로 통틀어서 봤을 때 피부의 기능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요약을 갖다 이제 할 수가 있을 테고요. 바로 이러한 이제 피부의 기능을 갖다가 조금 더 이제 표로 한번 정리를 해본다면은 바로 기능들은 보호 장벽의 기능을 갖다 이제 우선 한다. 보호 장벽의 기능은 자외선으로부터 피부를 갖다 이제 보호하기 위해서 멜라닌 세포를 갖다가 만들어낸다라든가, 그렇죠? 또 미생물 증식을 갖다 이제 억제를 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제 표피지지라든가 각질층 이런 데서 이제 그런 역할을 갖다 이제 하기도 하고 수분을 조절하기도 하고요. 그렇죠? 물리화학적 자극으로부터 이제 피하지방층이라든가 신경질, 신경지질이라든가 또는 탄력 섬유, 또 케라틴질 이런 것들을 갖다가 이제 보호하기도 하는 것이죠. 또 말단부를 보호하거나 또 이제 손발톱을 통해서 우리 그 어떤 힘을 갖다 쓴다라든가 이런데 이제 지지 역할을 갖다 이제 하기도 하죠. 그다음에 외모나 또 이제 이런 것들을 갖다가 이제 보호하기도 하고 또는 외모를 형성하기도 하는 그런 역할들이 바로 보호 장벽의 기능을 갖다 이제 피부가 가지고 있는 거고요. 또 사이토카인이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갖다 이제 분비를 하고 또 염증 반응을 일으킴으로써 면역 반응을 갖다 일으키는 그런 것들이 이제 피부의 역할이죠. 염증 반응은 림프라든가 랑게르한스 세포라든가 각질 형성 세포라든가 이런 데서 이제 그런 반응을 일으킴으로써 면역 반응을 갖다 이제 이렇게 보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체온을 또 조절하죠. 그렇죠? 땀을 갖다 배출함으로써 체온을 갖다 이제 조절하기도 하고요. 또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어떤 체온이 밖으로 빠져나가지 않도록 하는 그래서 수축을 시켜서 그게 이제 바로 뭐예요? 추위에 우리가 이렇게 노출이 됐을 때는 피부가 이렇게 수축이 되잖아요. 그거는 어떤 피부를 통해서 밖으로 열이 덜 발산되도록 하기 위해서 부피를 갖다 최소화시켜서 이제 수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체온을 조절하는 역할을 갖다 이제 한다는 거죠. 바로 땀샘이라고 얘기하는 한선 그리고 혈관, 자율신경계가 이제 같이 체온 조절하는데 역할을 갖다 이제 하기도 합니다. 또 감각 기능으로서는 뭐 이제 크라우스 소체라고 하는 데서는 이제 냉각, 차가움을 갖다 느낄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자율말초신경에서는 이제 아픈 느낌이라든가 또 어떤 닿는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촉각들 이런 것들을 갖다 이제 느끼게 되고 바터 파시니 소체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이렇게 압력을 갖다 이제 인지하기도 하고요. 또 루피니 소체에서는 따뜻함을 갖다 이제 느끼게 되고 그리고 마이스너 소체에서는 촉각을 갖다 느끼고 또 메르켈 디스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극 속도를 갖다 참지하기도 하고 하는 이러한 이제 감각 능력을 갖다 이제 피부들이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점을 이제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분비와 배설이 피부를 통해서 일어나죠. 아까 체온 조절의 역할도 하긴 하지만은 요 노폐물들을 갖다가 땀을 통해서 이제
피부 밖으로, 체외로 배출하는 그런 역할들이 피부에서 일어나는 거죠. 특히 이제 땀샘, 땀샘을 통해서도 일어나고 또는 이제 땀샘도 두 가지 종류가 이제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에크린한선, 아포크린선 뭐 이런 이제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그건 뭐 뒤에 가면 이제 또 다시 피부 내의 어떤 이제 기관이나 조직에 대한 부분에서 이제 조금 더 자세하게 우리가 이제 다루게 될 거고요. 지질은 이제 각질층이나 피지선에 골고루 이렇게 이제 분포를 하고 있죠. 피지선에 훨씬 많고 각질층에 이제 좀 소량 존재하는 것이 이제 지질층이고요. 또 대사를 갖다 이제 피부 안에서 또 대사를 하죠.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비타민 D 합성이 이제 피부에서 일어나죠. 그리고 영양소를 저장하거나 신진 대사 기능을 하는데 피하 지방층 이런 데서도 그런 역할을 갖다 이제 하고 있는 거죠. 또 흡수, 이건 이제 의약품이라든가 또는 화장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흡수함으로써 우리 이제 신체 내부로 유용한 물질을 갖다가 이제 받아들여서 그래서 이제 활용하는 그런 역할을 갖다 이제 하게 되는 거고요. 또 기타 이제 피부를 통해서 어떤 작용들이 또 있을 수 있냐면 호흡 작용을 피부를 통해서도 이제 하게 됩니다. 보통 우리가 공기 중에 이제 있는 산소를 갖다가 이 호흡기를 통해서 주로 코나 입을 통해서 들이쉬고 그것이 허파로 들어가서 허파 내에서 이제 산소와 이산화탄소 이런 교환들이 이 혈액을 통해서 이제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이렇게 호흡기를 통해서 흡입하는 그러한 양의 한 1% 정도는요, 우리 피부를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해요. 그래서 바로 이 호흡작용이 피부를 통해서도 이루어진다. 그래서 이 대체의학 같은 데서는 피부를 통한 호흡을 갖다가 좀 더 활성화시키고 촉진시키기 위해서 이제 뭐를 하냐면 풍욕이라는 걸 합니다. 풍욕. 들어본 적 있나요? 풍욕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거의 그 몸에 아무것도 걸치지 않은 상태에서 담요 정도만 이렇게 걸쳐놓고 그리고 담요를 열었다 닫았다 이렇게 함으로써 이제 우리 피부를 통해서 호흡을 갖다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뭐 한다고 합니다. 저도 이제 그런 내용을 갖다가 이제 접한 적이 있고요. 바로 이렇게 피부의 주요 기능을 갖다가 도표로 조금 더 정리한 내용이고요. 자, 그렇다면은 피부에 이제 촉각 수용체 이런 것들은 어디에 어떻게 존재를 하는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제 내용들이에요. 유리신경 종말 부분에서 이제 마찬가지로 어떤 그 감각을 갖다 이제 느낄 수 있는 그런 역할들을 갖다 이제 하기도 하고요. 메르켈 세포라든가 촉각 소체들, 아까 마이스너 소체 뭐 이런 건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층판 소체, 파시니 소체라든가 또 모근총, 또 루피니 소체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이제 감각들 이런 것들을 갖다 이제 느끼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바로 피부에 존재하는 이제 감각 수용체들. 이런 거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우리 이제 신경 종단에서는 뉴런 말단에 위치를 하는 이제 그런 세포들 이런 것들이 이제 피하 조직과 연계가 되어 있고요. 진피층에서 이제 요 신경총 이런 이제 신경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어떤 감각을 갖다가 이제 인지를 해서 그렇죠? 그러한 이제 신호를 갖다가 어디다 보내요? 이제 뇌까지 이제 보내는 거 아니에요. 바로 그런 이제 신경총들이 바로 이제 감각 뉴런의 이제 말단. 뉴런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이 신경들이잖아요. 신경세포. 말단에 이제 위치를 하고 있고, 이것들은 피하지방이죠. 피하지방은 어디에 있는 거죠? 우리가 보통 피부를 갖다가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할 때 표피층, 그 다음에 진피층, 그리고 진피층의 맨 밑에 피하지방층. 이렇게 구분하는데 바로 그런 이제 피하 지방층에 있는 피하 조직에 거기 이제 신경의 말단인 그런 이제 뉴런들 이런 것들이 존재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감각 수용체들에 의해서 어떤 느낌들을 갖다가 어떤 전기적인 신호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뇌로 전달해서 차갑다 혹은 아프다 또는 따뜻하다 또는 뭔가 누른 것 같아
뭐 이런 것들을 갖다 이제 늘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불특정한 그런 형태로 이제 이렇게 분포가 되어 있고요. 촉각이라든가 통증, 온도 자극 이런 것들을 감지하는 데는 바로 이렇게 유리신경 말단, 종단이라고도 이제 표현하죠. 여기에서 수집이 돼서 그래서 이제 대뇌로 전달하는 이제 그런 형태를 가지게 되는 거고요. 모근충이라고 하는 것은 신경섬유 말단으로 이루어진 집단이고요. 촉각에 매우 민감한 기계적인 수용체로 작용을 하는데 저기는 모근 쪽에 존재하는 거. 모근 우리 보통 이제 채모라고 얘기하는 머리카락 같은 경우 이제 모발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이 채모라고 하는 그 맨 밑에 저렇게 이제 그 모낭이 존재를 하게 되는데, 그렇죠? 이제 요 채모를 갖다가 즉 털을 갖다가 이렇게 잡아주는 그리고 영양을 공급하는 그런 이제 모낭 주변에 이제 모근총이라고 하는 이런 것들이 이제 존재를 하게 되는 거고요. 요게 이제 신경섬유 형태로 이제 되어 있는 건데요. 바로 이 모근총은 모낭 주변에서 네트워크를 형성을 해서 수용체, 즉 감각을 갖다가 이렇게 인지를 할 수 있는 그런 수용체로 이제 기능을 한다는 거죠. 모발이 움직일 때, 예를 들어서 머리카락이 되든 혹은 우리 이제 피부에 바람이 살랑살랑 불어도 그 이제 피부에 존재하는 채모들이 이제 움직이게 되잖아요. 그럴 때 두뇌에 신경 자극을 갖다 이제 보내드는 거예요. 바로 바람이 이렇게 쫙 스치고 지나가는 것들, 뭔가 바람이 분다? 이런 것도 어디서 느껴요? 피부에서 느끼는데 주로 이 채모라든가 이런 것들이 변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감지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명확한 구분을 아주 정확하게 이렇게 할 수는 없지만 그런 것들의 어떤 미세한 변화들,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이제 알 수 있고요. 이런 것들이 결국은 모근총에 있는 저런 이제 신경세포들, 신경말단 세포들이 결국은 전두엽을 통해서 이 뇌까지 전달하는 그런 역할을 갖다 이제 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 또 루피닌 소체는 방추형. 예. 방추형이 뭔지 아시죠? 방추. 예. 이거는 방직 공장이라든가 이런 데서 쓰이는 실패. 그쵸? 실패예요. 그래서 약간 길쭉한 형태의 모양을 갖다 이제 가지고 있는 거죠. 저기 보시면은 저렇게 가운데는 약간 볼록하고 그다음에 끝으로 갈수록 날카로운 형태. 예.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도 잠깐 얘기를 했었지만은 우리 유국층에 있는 세포들, 예, 유국세포들이 저렇게 방추형을 갖다 가지고 있어서 경우에 따라서 저게 끝에 쪽으로 갈수록 좀 약간 뾰족한 형태를 갖다 가지고 있다 해가지고 유국층은 가시층이라고도 표현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루피닌 소체가 이제 바로 그러한 모양을 갖다가 가지고 있고요. 둥근 뿌리라는 뜻의 구근 소체라고도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한다고 합니다. 예, 피부가 이렇게 늘어나고 그렇죠? 예, 약간 이렇게 이제 잡아당기면 늘어나잖아요, 이렇게. 예, 그런데 이제 관여를 하고요. 진피층에 바로 이제 루피닌 소체가 위치를 하고 있는 것이죠. 손톱 주위에 밀도 높게 이제 분포를 하고 있다고 그러고요. 손가락의 위치, 운동 감각 조절 이런 데도 이제 관여를 한다고 합니다. 예, 피부 표면에 물체가 닿아서 이를 이동시키거나 잡거나 할 때 그런 어떤 이제 이렇게 잡았을 때 느낌. 요거는 이제 잡으면은 이렇게 압력이 가해지겠죠, 여기에. 그쵸? 뭐가 닿아서 압력이 느껴질 텐데. 그러한 것들을 갖다가 이제, 이렇게 감각적으로, 예, 이제 느끼게 되고, 그런 것들을 이제 대뇌로 전달을 해서, 압력이 뭔가 강하게 잡았다. 이런 것들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이제 그런 것들이고요. 요거는 이제 온도 수용체로도 이 루피닌 소체는 작용을 한다고 합니다. 예, 그러한 내용들을 갖다가 이 루피닌 소체가 이제, 하는 것들이고요. 처음에는 루피닌 소체는 주로 이제 온도를 이제 감지하는 그런 이제 세포다, 예, 그런 이제 기관이다라고 이제 이렇게 많이 알려져 있었는데 최근에는 실질적으로 이제 이렇게 압력과 관련된 이제 기계적인 그런 어떤 감각 이런 것들을 갖다가 담당하는 그런 기관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촉각. 뭐가 닿는지 안 닿는지 촉각을 갖다가 담당하는 그런 이제 기관이라고 그럴까요? 그런 세포는
마이스너 소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촉각 소체는. 그래서 마이스너 소체도 마찬가지 신경 말단에 신경하고 연결이 돼서 그래서 마이스너 소체에서 느낀 그러한 어떤 이제 전기적인 신호를 통해서 이런 것들이 이제 신경을 통해 가지고 이제 대뇌까지 전달이 되는 그런 형태로 이제 되는 거죠. 보통 한 10에서 50Hz의 낮은 그런 이제 진동 이런 것들도 이렇게 반응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이제 기능을 한다라고 그렇게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이게 피부의 기능이다 보니까는 피부의 기능과 관련된 그런 이제 여러 가지 특히 이제 감각적인 기능 이런 것들을 이제 다루다 보니까 하나씩 좀 살펴보게 되네요.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층판 소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제 파친 소체라고도 하고요. 지각신경 말단에 이제 위치를 하고 압력, 진동 이런 데 이제 관여를 하는 수용체라고 합니다. 발바닥이나 손바닥에 이제 많이 분포를 한다고 하고 있고요. 비교적 굉장히 이제 어떤 자극이라든가 환경의 변화 이런 데 이제 빠르게 이제 감지하는 이제 그런 이제 특징을 갖다 이제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메르켈 소체. 메르켈 소체는 신경세포가 비교적 밀집이 되어 있는 이제 타원형의 상피성 촉각세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기저층에 이제 위치를 하게 되는데 기저층에는 여러 가지 우리 그 세포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기저층에 있는 세포로는 뭐예요? 이제 멜라닌을 갖다 형성하는 이제 멜라노사이트라고 하는 그렇죠? 색소 형성 세포 이런 것들도 기저층에 존재를 하잖아요. 그래서 저기 보시면은 각질 형성 세포도 있고 또 그러한 이제 중간에 메르켈 세포라고 하는 것들이 저기 이제 들어가 있죠. 그래서 주로 이제 기저층 이런 쪽에 이제 존재를 하는 그런 녀석이고요. 예. 바로 여러 가지 뭐랄까 이제 감촉들 이런 것들을 이제 신경세포를 통해서 메르켈 세포에서 감지되는 그러한 이제 신호들을 신경세포를 통해서 전달을 하면은 이것이 이제 우리 대뇌 쪽으로 전달이 돼가지고 그래서 어떠한 감각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알 수가 있고요. 주로 손가락 끝이라든가 입술, 모낭 이런 것 같이 이제 민감한 피부에 굉장히 메르켈 소체가 이제 많이 존재하는 그런 것들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대략 이러한 형태로 바로 이제 피부의 기능 중에서도 이제 감각하고 관련이 되어 있는 그런 이제 기능과 관련된 그런 이제 세포들 이런 것들을 같이 한번 이제 살펴봤어요. 자, 피부는 뭐 우리 앞에서도 이제 살펴봤던 것처럼 이렇게 표피층과 진피층 그리고 그 밑에 이제 피하지방층 이렇게 이제 나눠지게 되고 걔네들 단면을 갖다 이제 잘라서 놓은 그런 이제 그림이죠. 그래서 조직적으로는 이제 표피층의 경우 저 꼭대기에 있는 게 이제 각질층 문제 이런 거겠죠. 그렇죠? 각질이 이제 쌓여 있는 형태일 테고 그 다음에 뭐 투명층이 있을 테고 또 유국층이 존재를 할 테고요. 과립층이 존재할 테고 그 밑에 유국층 그리고 이제 진피층과 거의 가까운 이 부분은 이제 기저층 이렇게 이제 이루어지고 있겠죠. 유국층이 굉장히 표피층에서는 이제 그 비교적 두꺼운 그런 이제 분량을 갖다 이제 차지를 하고 있죠. 진피층은 이제 유두 세포하고 그리고 이제 망상 세포로 이제 그렇게 이제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진피층은 유두층, 망상층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건 이제 우리가 앞에서 쭉 한번 이제 살펴봤었죠. 그런 그림을 갖다가 이제 우리가 사진을 갖다 통해서 이제 알 수가 있는 거고요. 자, 피부는 이렇게 비유를 하기도 한다고 해요. 우리 피부의 구조를 마치 수박과 비슷하다. 그래서 맨 겉껍데기에 있는 우리 이제 피부의 맨 겉껍데기에 있는 것이 이제 각질층이잖아요. 약간은 딱딱한 그러나 죽어 있는 세포이면서 크게 기능을 하지 않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부로부터의 어떤 침투라든가
그쵸? 어떤, 뭐라 그럴까요? 뭐, 세균의 침투라든가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오염물질, 공해 이런 것들 이제 침투하는 것을 갖다 이제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데 바로 그것이 수박으로 치면 이제 껍질. 그쵸? 수박의 껍질들 맨 바깥쪽에 존재하는 약간은 좀 딱딱한 그런 이제 껍질하고 유사한 작용이 우리 각질이 하고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손바닥이라든가 발바닥 같은 경우에 주로 있는 이제 투명층이 수박으로 치면 이렇게 약간 이제 하얀 이제 그런 부분에다 이제 비유를 할 수가 있을 테고, 그리고 이제 주로 이제 진피, 예, 즉 피부 중에서도 두꺼운 비교적 많은 그런 이제 부피를 갖다 차지하는 것이 이제 진피층이잖아요. 바로 진피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우리 수박으로 본다면 이제 알맹이, 그렇죠? 실질적으로 이제 살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예, 살. 이런 부분에 이제 해당이 될 것이다라고 이제 우리가 보통 이렇게 이제 비유를 해서 이제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바로 이렇게 비유를 해서 이제 표현하기도 하고 피부의 구조, 단면을 갖다 잘라보면 우리 뭐 첫 번째 시간 오리엔테이션 시간에서도 살펴본 것처럼 피부는 표피층의 경우는 두께가 한 0.1에서 0.3mm 정도. 손바닥이나 발바닥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이제 두꺼워서 한 1.5mm 정도. 눈꺼풀의 경우가 굉장히 얇기 때문에 한 0.5mm 정도.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진피가 대략 한 2에서 3mm 정도. 그래서 이 피부의 두께로 봤을 때는 진피가 가장 많은 그런 이제 부피를 갖다 차지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표피의 대략 한 10배에서 많게는 40배 정도. 평균적으로 15배에서 40배 정도에 이르는 그런 이제 두께를 갖다 가지고 있고요. 표피층, 진피층, 그 다음이 이제 피하 지방층이죠. 즉 피하 조직으로 이제 이루어져 있는데 피하 조직에는 피하 지방층은 이제 통상적으로는 진피층하고 두께가 거의 유사한 그런 형태로 되어 있고요. 특히 뭐 우리가 이제 상식적으로도 알고 있지만 등이라든가 엉덩이 이런 쪽에 피하 지방층이 이제 많이 존재를 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반해서 우리 이제 얼굴로 본다면 이제 코 같은 경우는 이제 연골 이런 것들이 이제 많고 여기에는 거의 이제 피하 지방들, 피하 조직들은 이제 거의 없는 걸로 굉장히 적은 걸로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피부에는 여러 가지 기관들, 각각의 굉장히 다양한 기능을 하는 이제 기관들이 있는데, 기관들은 털, 그쵸? 채모라고 하는 털, 또 혈관, 피부에 영양을 공급하는 혈관들, 모세혈관이죠. 그리고 이제 신경들, 아까 우리가 감각을 갖다가 느낄 수 있는, 뭐, 통각이니, 또는 온각이니, 냉각이니, 통각이라는 건 아프다는 느낌이죠. 예, 따뜻한 느낌, 차가운 느낌, 또는 압력, 압각이라고 하는 압력의 느낌, 뭐 등등의 이런 이제 신경 세포들이 존재를 하고 거기에 이제 땀샘, 또 피지샘 이런 것들이 이제 존재를 하는 거죠. 샘이라고 하는 것은 한자로 쓰면 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피지선 그러면은 피지를 갖다 배출하는 샘이라는 거죠. 또 한선, 한은 이제 땀이라고 하는 한자어고요. 선이라고 하는 것은 샘이라고 얘기하니까는. 그러니까 이제 우리말로는 땀샘이지만 한자어로 쓰면 한선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각질층부터 시작하는 표피층, 그리고 진피층, 피하지방층, 그리고 그 밑에는 이제 우리 몸에 이제 어떤 힘이라든가 에너지를 갖다 공급받아서 작용을 하는 이제 근육층이 이제 존재를 하는 그런 형태로 우리 이제 피부의 구조는 이루어져 있고 그런 이제 단면을 갖다가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표피층의 경우에는 우리 오리엔테이션 시간 지난 시간에도 이제 같이 살펴본 것처럼 각질층, 투명층, 과립층, 유국층, 기저층 이런 형태로 이제 이루어지고 있다. 그래서 제가 앞머리만 따가지고 이제 외우면 좀 편할 거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각투, 과, 유, 기 여기서 유국층이라고 하는 것이 이 표피층에서는 가장 이제 두꺼운 그런 이제 두께를 갖다 가지고 있는데 이 유국층의 경우가 바로 아까도 나왔었던 것처럼
방추형의 그런 세포 형태를 갖다 띠고 있고, 이것이 다른 거에다 이제 이렇게 빗댄다면은 장미라든가 찔레꽃의 줄기에 이제 있는 이제 가시처럼 끝에가 뾰족한 그런 형태를 갖다가 모양을 갖다 띠고 있기 때문에 가시층 이렇게도 표현하는 그런 이제 문헌들이 있어요. 그래서 가시층이라고 해서 틀린 것이 아니라, 예, 여기서 가시라고 하는 것이 한자로 쓰면 극이에요. 극. 예, 그래서 유극층. 가시처럼 되어 있는 그런 세포들이 존재하는 층이다. 그래서 유극층이라고 하는 거죠. 다르게는 가시층, 여기는 가시층이라고 썼네요. 그렇죠? 예, 똑같은 그런 이제 내용인데도 요 그림에서는 가시층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점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예, 그래서 표피는 각질, 투명, 과립, 유국, 기저층인데, 각질층에는 각질세포와 각화세포, 예, 케라티노사이트라고 하는 각화세포들이 존재를 하는 거고, 투명층은 손발바닥에만 거의 대부분 존재한다는 얘기 우리 지난 오리엔테이션 시간에 잠깐 했었고요. 이제 과립층에는 과립세포가 있고, 유국층에는 이제 유국세포와 더불어서 랑겔한스 세포라고 하는 면역에 관련된 이런 세포들이 존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기저층에 기저세포와 더불어서 이제 멜라닌을 갖다 만들어내는 색소세포들, 즉 색소형성세포라고 하는 멜라노사이트들이 여기 이제 존재를 하게 되는 거죠. 이런 형태로 이제 나타나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피부의 기능들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피부의 구조가 뭐 지난 시간에 사실은 한번 이제 우리가 살펴봤지만은 표피층, 진피층, 그리고 피하 지방층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이것들이 이제 안에 있는 내부의 근육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보호하고 기관들도 이제 보호한다. 또 그리고 이 피부 하부 측에는 이제 기관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다양한 것들. 또 뭐 이제 진피층에도 존재하는 것도 있고, 또 피하 지방층에 존재하는 것도 있고, 예, 이러한 다양한 기관들이 모세혈관을 포함해서 뭐 땀샘이라든가 또는 모낭이라든가 모근, 즉 채모죠, 이런 것들을 포함하고 있는 거라든가 이런 이제 다양한 것들, 이제 감각세포들 이런 것들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얘기를 오늘 한번 살펴봤습니다. 예, 오늘 수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